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미선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죠.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정년퇴직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딸 수진이를 키우며 살았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선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카페는 병원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담한 2층 건물의 1층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었는데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디자인했죠. 병원에서 일할 때는 늘 하얀 벽과 차가운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곳은 따뜻한 원목 가구와 초록 식물들로 가득 채웠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전 7시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늘 같은 시간에 오시는 박 교수님이었어요. 은퇴한 국문학 교수님으로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과 크로아상을 드시며 신문을 읽으셨죠. 그 다음은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이 북적였고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병원 의료진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했다는 걸 아는 후배들은 가끔 고민 상담도 했죠. 오후 2시쯤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여성이었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카푸치노를 주문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는데 왠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성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저녁 6시 카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35살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의젓해졌고 저를 걱정해주는 든든한 딸이 되어주었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활기찼어요. 저는 카페 정리를 마무리하며 대답했죠. 응, 샌드위치 먹었어. 너는? 저도 회사에서 먹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준혁 씨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준혁이는 수진이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IT 스타트업 CEO라고 했죠.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수진이 나이를 생각하면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 주말 수진이와 준혁이 함께 왔어요. 준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카페 2층에 있는 제 작은 살림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홀로 키운 딸이 시집을 간다니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교차했죠. 하지만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축복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 수진이가 행복하면 엄마는 좋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준혁 씨 부모님이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준혁의 부모님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정장을 골랐죠.
수진이는 제 옆에서 이것저것 조언해주며 함께 골라주었어요. 상견례 당일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의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준혁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전직 대학 교수였다고 했죠.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준혁 어머니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교양이 묻어났죠.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준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 되실 분은 간호사셨다고 들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뭘 하시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아쉽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러시군요. 수진 씨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준혁 어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이 딸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겠냐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딸의 결혼이 중요했으니까요. 상견례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수진이는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저는 딸을 돕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지만 요즘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 후 카페로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우리 결혼식 준비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는 노트북을 펴고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였는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로 할 일이 많았어요. 준혁 씨 어머니가 호텔 웨딩을 원하신대요. 그것도 5성급 호텔에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부담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놀랐죠. 호텔 웨딩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준혁 씨 집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결혼식은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모르셔. 준혁 씨 친구들도 다 호텔에서 했대요. 우리만 소박하게 하면 체면이 안 선다고.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어요. 딸이 시댁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딸을 믿었어요.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예단 이야기였죠. 엄마, 예단 준비해야 하는데. 준혁 씨 어머니가 리스트를 주셨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리스트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복 5벌, 금 팔찌, 금 목걸이, 명품 가방, 구두. 리스트는 끝이 없었어요. 수진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딸을 이해했으니까요. 다음 날 카페에 그 품이 있는 여성 손님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자주 오시네요. 이 동네에 사시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또 왔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한영희였고 최근에 은퇴한 피아니스트라고 했죠.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다 제 딸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딸이 결혼 준비 중이라 정신이 없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결혼 준비가 참 복잡하죠.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영애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사돈댁에서 원하시는 게 많아서 저는 소박하게 하고 싶은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했어요. 결혼은 두 집안의 일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녀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5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저와 함께 가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혁 씨 어머니도 같이 가고 싶으시대요. 괜찮으시죠? 물론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과 단둘이 고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해했죠. 시어머니 될 분도 며느리 드레스 고르는 걸 함께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청담동의 유명 웨딩드레스 샵에서 만났을 때 준혁 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 오늘 수진이 드레스 예쁜 걸로 골라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주도권을 쥐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심플한 어라인 드레스였는데 수진이의 단아한 이미지와 잘 어울렸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다. 제가 감탄하자 수진이도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준혁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 결혼식인데 좀 더 화려한 게 좋겠어요. 그녀는 직원을 불러 다른 드레스를 가져오라고 했죠. 비즈와 레이스가 화려하게 장식된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드레스였어요. 수진이가 그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표정이 편하지 않아 보였어요. 어때요? 이게 훨씬 품격 있어 보이지 않나요? 준혁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딸의 불편해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아, 불편하면 다른 걸로. 제가 말을 꺼내자 준혁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결혼식은 한 번뿐이잖아요. 좀 불편해도 예쁜 게 낫죠. 게다가 우리 집안 친척들이 다 오시는데 너무 수수하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있었어요. 결국 수진이는 그 무거운 드레스를 선택했죠. 드레스 샵을 나오며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드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딸의 대답에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딸의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혼자 딸을 키우며 아빠 역할까지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한계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영애 씨가 또 카페를 찾았어요. 이제는 단골이 된 것 같았죠. 오늘도 라떼 드릴까요? 제가 묻자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내리며 어제 있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 딸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스타일과 딸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영애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따님이 많이 힘들어하겠네요. 네, 시댁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영애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무시되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따님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6월 초 예단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준혁 어머니가 보낸 리스트대로 준비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제 퇴직금에서 일부를 빼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미안해했지만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한복집에 가서 실크 한복을 맞추고 금은방에서 팔찌와 목걸이를 샀어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를 때는 가격표를 보고 놀랐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리스트는 늘어만 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예단에 시계도 추가하래요. 준혁 씨 아버지 것까지 2개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니?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보여줘야 한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예산을 초과한 상태였는데 고급 시계 2개를 더 사려면 그래도 딸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어떻게든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했죠. 엄마, 시어머니가 예물 반지도 우리가 준비하래요. 원래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건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건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수진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준혁 씨는 뭐래? 제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준혁 씨는 엄마가 원하시니까 따르는 게 좋겠대요. 딸의 대답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가장 힘들 테니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영애 씨를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어요. 예단이며 예물이며 다 저희가 준비해야 한대요. 이게 맞는 건지. 영애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예물까지요? 그건 정말 이례적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딸이 시댁 눈치를 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한숨을 쉬자 영애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따님이 시댁과 본인 엄마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건 아닐까요? 효도하려다가 오히려 한쪽에 치우친 것처럼요.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수진이가 시댁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정작 친정엄마인 저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7월 중순 청첩장 문구를 정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준혁의 부모님과 저, 그리고 2사람이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사돈, 청첩장 문구는 저희가 정리해봤어요. 격식을 갖춰야 해서요. 준혁 어머니가 자료를 보여줬는데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이상했어요. 보통의 어머니라고 쓰는데 그냥 정리선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여기 제 소개 부분이. 제가 조심스럽게 지적하자 준혁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냥 성함만 넣는 게 요즘 트렌드래요. 너무 구구절절 쓰면 촌스럽잖아요. 그녀의 촌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죠. 엄마,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요. 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청첩장 디자인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른 건 모두 너무 평범하다 오래되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준혁 어머니가 고른 화려한 디자인으로 결정되었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엄마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니? 수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딸의 날카로운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차올랐죠. 내가 키운 딸이 이제는 시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서글펐어요. 그날 밤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정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니, 내가 더 당당한 사람이었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다음 날 오후 영애 씨가 왔을 때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커피를 내렸지만 그녀는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딸 결혼 준비가 힘드신가 봐요. 영애 씨의 말에 그만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너무 초라한 사람인가 봐요. 딸도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영애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혼자 사귀지 마시고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청첩장 문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이죠. 영애 씨는 끝까지 들어주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따님이 지금 균형을 잃은 것 같네요. 시댁에 잘 보이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시집가면 시댁 식구가 되니까.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결혼은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애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수진이는 이미 시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았거든요. 8월이 되자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피로연 준비며 하객 리스트 정리며 할 일이 산더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리허설 디너는 시댁 가족들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리허설 디너? 그게 뭔데? 결혼식 전날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친척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하자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식 전날 모임에서 신부 어머니인 저를 배제한다니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는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오면 어색할 것 같대요. 시댁 친척들이 많이 오시는데.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간호사 출신의 작은 카페나 운영하는 제가 대기업 회장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알겠어. 엄마는 안 갈게.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확 깨달았어요. 내 딸이 나를 버렸구나.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친정엄마를 버렸구나.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의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도 할 말이 없었죠.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갔어요. 마치 들러리처럼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9월 초 영애 씨가 카페에 왔을 때 제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나 봐요.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곧 딸 결혼식이라. 기쁜 일인데 왜 그렇게 힘없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건지, 딸을 잃는 건지. 영애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결혼식 날짜가 언제죠? 10월 15일이에요. 영애 씨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10월이 되자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이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모든 준비는 시댁 주도로 이루어졌죠. 저는 그저 필요한 돈만 되는 ATM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수진이가 오랜만에 카페로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결혼식장에서 엄마 자리가 좀 뒤쪽이 될 것 같아요. 뒤쪽?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많이 와서 앞자리가 부족하대요.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신부 어머니가 뒤쪽에 앉는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왜 엄마를 계속 숨기려고 하니? 수진이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시댁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엄마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 집안 분위기에 맞겠어요? 제발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비수처럼 꽂혔죠. 제가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게 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나 봐요. 그래, 알겠어. 엄마는 뒤에 조용히 앉아 있을게. 제가 체념한 듯 말하자 수진이는 죄책감 없이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토요일에 봐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내가 키운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 뒷바라지 했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영희 씨가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다가왔죠. 무슨 일이세요? 울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결혼식이 곧이죠? 많이 힘드시죠? 영애 씨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엄마였나 봐요. 딸이 저를 부끄러워해요.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다만 지금 따님이 길을 잃은 것 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위로가 되었어요. 결혼식 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영애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어요. 결혼식 전날인 10월 14일,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수진이는 리허설 디너에 갔겠죠. 시댁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저 없이 말이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떴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게 생각났죠. 엄마, 나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때 그렇게 말하던 딸이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정미선 씨죠? 저는 준혁이 이모 한영희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영희. 영애 씨? 카페에 자주 오던 그분이. 네, 맞아요. 놀라셨죠? 내일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영애 씨가 준혁의 이모라니. 10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수수하지만 품위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준혁의 친척들은 모두 1층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2층 구석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신부 어머니가 2층에 앉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가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2층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11시가 되자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이 먼저 입장하고 이어서 수진이가 들어왔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딸은 저를 찾지 않았죠. 시어머니께만 인사를 하고 식이 진행되었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사회자가 특별한 분을 소개했죠. 신랑 준혁 군의 이모이신 한영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애 씨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죠.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카의 결혼식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신부 어머니이신 정미선 씨를 지켜봤습니다. 우연히 그분의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순간 결혼식장이 술렁였어요. 준혁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죠. 정미선 씨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혼자 딸을 키우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2층 구석자리에 계십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애 씨는 계속했죠. 저는 우리 조카 며느리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합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소홀히 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 집안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 동생인 준혁 어머니의 과도한 요구가 문제였죠. 준혁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영희 씨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동생아, 앉아있어. 내 말 끝까지 들어. 너는 사돈 어른을 무시했어. 간호사 출신이라고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깔봤지. 하지만 정미선 씨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야.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고 혼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어. 영애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미선 씨, 1층으로 내려오세요. 신부 어머니의 정당한 자리로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제가 1층에 도착하자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입니다. 수진 씨, 당신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수진이가 울며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딸을 안으며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준혁도 다가와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영애 씨가 마이크로 마지막 말을 했어요.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집안에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두 집안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혁 어머니가 제게 와서 사과했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영애 씨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정체를 숨겨서 죄송해요. 하지만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라는 걸 알았죠. 왜 그렇게까지? 제가 물었어요. 우리 동생이 원래 좀 속물적이에요. 제가 말로 해서는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씨가 깨달아야 했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를요. 수진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와줬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준혁도 자주 찾아와서 카페 일을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진짜 아들처럼 모실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시간이 흘러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죠. 엄마, 아이 낳으면 엄마가 봐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될 준비 됐어. 준혁 어머니와도 이제는 진짜 사돈이 되었어요. 가끔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죠. 사돈, 그때 제가 정말 못됐죠? 지금도 부끄러워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영애 씨는 여전히 단골 손님이에요. 커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죠.
제 카페 미선의 정원은 이제 가족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다 함께 모여 브런치를 먹죠. 준혁 부모님도, 영애 씨도, 물론 수진이와 준혁도요.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거칠애와 체면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행복합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벚꽃이 피었네요. 1년 전 그 봄날 모든 게 시작되었던 때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세요.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체면보다는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